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옷을 살지, 어떤 영화를 볼지, 나아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관을 따를지까지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비교적 명확하고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압도적일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무한해 보이는 옵션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결정장애 혹은 선택과잉 시대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치 수십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더 나은 혹은 완벽한 선택지를 찾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우유부단함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잡다변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결정장애라는 현대인의 그림자를 심리학과 철학의 다층적인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끝없는 선택의 압박감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진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의 무게를 건강하게 감당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선택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 결정장애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심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제시한 이 개념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잼 가게에서 6가지 종류의 잼을 시식한 그룹과 24가지 종류의 잼을 시식한 그룹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놀랍게도 6가지 잼을 시식한 그룹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선택지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는 각 선택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 엄청난 인지적 노력을 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 즉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내가 과연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까? 라는 의구심과 후회의 가능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까지 가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선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초라해 보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실패 없는 선택을 하려는 압박감, 즉 완벽주의적 성향 또한 결정의 과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선택 자체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미루거나 혹은 마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결정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선택지와 정보 그리고 사회적 비교 심리가 빚어낸 시대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난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외부의 어떤 제약이나 선결정된 요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결정론자들은 우주의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며 인간의 의지나 선택 역시 이러한 인과 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유전자, 환경, 과거의 경험, 뇌의 화학적 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론이 옳다면 우리가 느끼는 선택의 자유는 일종의 환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결정장애라는 고통 역시 이미 정해진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자유의지론은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물리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고유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원인이 되어 선택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선택 앞에서 느끼는 고뇌와 책임감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방증하는 것이며 결정장애는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인 양립가능론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모순되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강압 없이 자신의 욕구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설령 그 욕구나 신념이 어떤 선행 원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커피를 선택했다면 그 욕구가 어떤 생리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생겨났든 간에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은 우리가 선택이라는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정장애를 겪는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과 무력감의 경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결정장애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양은 자율성과 독립을 중시하며 개인의 선택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은 곧 내 잘못이라는 자기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조화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선택의 과정에 부모, 친구, 사회적 기대 등이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외적 기준에 휘둘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는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소한 결정에도 지나치게 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존재 유무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통제감을 더 많이 느끼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며 학업 성취도나 업무 성과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더 잘 대처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선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졌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나는 내 삶의 주체이며 내 선택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선택에 임하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장애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압도적인 선택지 앞에서 마냥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과도해져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결정의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만, 건강한 수준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선택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끝없는 선택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 애쓰는 동안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 산책, 혼자만의 사색, 글쓰기 같은 선택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이는 의도적인 쉼이자 내면을 정돈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과 불안은 단순히 선택지의 많고 적음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깊은 욕망,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기대치 등 복잡한 심리적 역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즉 자기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특정 선택 앞에서 왜 유독 불안을 느끼는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순히 연봉이나 안정성 같은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동반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정서지능도 중요합니다. 선택에 대한 불안감, 후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기대감과 설렘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을 조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인식과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복잡한 선택의 미로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정장애라는 현대적 고뇌와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사유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만족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선택지를 비교하여 최선의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를 발견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선택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는 결정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옵션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기준으로 선택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고를 때 가격대, 음식 종류, 거리 등 3가지 기준만 정하고 그 안에서 고르는 방식입니다. 셋째,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실험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은 가볍게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배우며 다음 선택에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라고 여기기보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선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무게가 때로는 버거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정장애는 어쩌면 이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우리 시대의 진지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선택이 반드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지만 가끔은 의도적인 유보가 필요합니다. 명상, 자연과의 접촉, 일상에서의 소소한 쉼표는 복잡한 선택 사이에서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없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정돈하는 것, 그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결정장애는 개인의 나약함이라기보다는 선택의 과잉, 정보의 범람, 그리고 완벽주의에 대한 사회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선택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의지라는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을 다시금 우리 앞에 던져 놓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지라도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선택지 앞에서 마비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베리 슈워츠가 지적했듯이 때로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히 좋음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며 허버트 사이먼의 만족화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과도한 죄책감이나 후회에 빠지기보다는 결정의 과정 자체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탐색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정장애라는 이름의 숙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는 기술적인 요령을 넘어 자기 이해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현대인의 숙명을 넘어서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답을 고르는 시험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탐색해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성장해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자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